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또 이렇게 기본 강의 종강하고 또 쉬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이렇게 금요일 아침부터 오셔서 또 강의들을 생각하니까 그쵸, 여러분 너무 뿌듯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 또 같이 진행해 볼 거고요. 일단 물론 강의 시간은 좀 넉넉하게 12시 반까지로 잡아놨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우선 제가 꼭 이 강의 들으시려면 22년도 기출을 풀어놓으면 좋다라고 이제 뭐 카톡방을 통해서도 공지 드리기도 했었고 또 이제 뭐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강의 종강 때 얘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혹시라도 물론 저랑 같이 이제 문항 풀이 시간을 별도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풀이 시간이 별도 없이 중요한 문제들 엄선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2020년부터 시작해서 모의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평가 비롯해서 23년도까지 이제 전문항 사실상 해설을 드린 것과 다름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요거 오늘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아직 카톡방 안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오픈 카톡방에 이지은의 이지피셋인가요? 이지은 피셋 오픈 카톡방이죠.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이제 수업 종료하고 저녁 때쯤 22년 5급 기출까지 22, 23 해서 컬러로 또 파일 PDF로 올려드릴 테니까 또 태블릿으로 학습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이게 글씨가 중간중간 좀 흐린 것들은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 형광펜 등을 섞었어서 사실 이게 지금은 흑백인쇄다 보니까 그게 색깔이 좀 다르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문제 풀이 순서는 22년도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7급 기출이에요. 물론 22년도는 5급도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순서는 2022년도 7급 공채 시험에서 좀 중요했던 문제들 우리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들 먼저 좀 빠르게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조금 남은 시간은 우리 앞에 다른 기출들 우리 23년까지 다 해서 중요 좀 퀴즈 문제 위주로 우리 같이 확인을 해볼 거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7급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아마 몇 문제는 기초 강의 때 조금 교재에 제가 수록해서 보신 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 강의에서 아마 안 다루게 될 거라서 이 특강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들 우리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 페이지 이렇게 쭉쭉쭉 넘겨주시면 52쪽 제가 한 번에 드린 게 프린트 여러 개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 52쪽 펴주시면 아마 이게 2022년 바로 1번 문제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52쪽 이렇게 펴주시면 우리 프린트 일단 보고요. 저랑 중요한 문제들 필기 거의 아마 안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위주로 보면서 들어갈 거고요. 저랑 전자칠판 위주로도 확인하면서 퀴즈 문제들도 같이 살펴보자. 제가 요거를 작년에 이제 5급, 7급 별도로 해서 강의를 쭉 진행했었는데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다.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그래서 정착된 특강들이 있죠. 미리 또 한번 홍보를 해보자면 유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지은의 퀴즈 특강. 요게 맨 처음에 제가 퀴즈 특강을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했던 건 아니었고요. 원래 이제 여기 정규커리상 5일짜리 집중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 아, 내가 집중 강의 11월쯤 됐는데 이제 법조문 문제 안 해도 되잖아. 우리 퀴즈 문제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에 퀴즈 문제를 좀 정말 난이도 높은 것까지 싹 모아서 이제 5일짜리 정규 강의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약간 퀴즈만 다루는 강의, 퀴즈 특강 같은 거네 라고 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인기가 좋아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코로나 때 이제 강의가 한번 밀리고 나서 그때 제가 이제 다른 분들 파이널 강의할 때 파이널 강의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5월 달에 치러지게 됐던 굉장히 특수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시험 2주 앞두고 이제 시험 날짜가 공개된 직후 바로 이제 파이널 또 퀴즈 특강 이렇게 해서 그냥 파이널 특강을 또 퀴즈만 다루는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그런 게 최근에 트렌드상 퀴즈 문제가 막 24개 이렇게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잘 맞물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특강이 돼서 아예 특강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리고 이제 벌써 2년이나 진행된 여러분 1월달을 기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법조문 지옥훈련 강의가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랑 같이 하루 종일 만나는 법조문 지옥훈련 강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강들의 한 일환이죠. 그래서 이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잘 지어요. 이지은과 같이 하는 탄탄한 기출 분석 특강 우리 오늘 다루게 될 강의다라는 거고 우리 문제 바로 보러 가죠.
별도의 OT 없이 바로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러 갈 건데, 제가 법조문 문제들은 정답률이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0% 가까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1번, 2번 여러분 해설아마 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셨던 분들은 검토가 가능할 거고요. 3번으로 조금 넘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3번 문제 가보시면 우리 당연한 이야기들 좀 그래도 짚고 갈 것들 짚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갈 법조문의 표현은 다름 아니라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 조문 중에서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이러한 형태의 표현이 우리 기본 강의 때도 다루고 기초 강의 때도 다뤘지만 이렇게 7급 기출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눈여겨볼 건 시장 등이라는 표현은 기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 표현이 사실 기출에서는 훨씬 빈번하게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여러분 시도지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시군구청장이라고 하면 요건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특정 법조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장 이런 사람들을 가끔 시도지사가 별도 언급 없이 시군구청장만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럴 때는 상식은 아닐 거고요. 지금처럼 표현이 되겠죠. 특별자치시장, 자치구 해서 시, 군, 구청장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장을 시군 구청장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니까 상식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하는 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구분 알고 가시되 항상 이런 표현이 따라 나올 거니까 어떤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시장 등이라 하는가 기출에서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커다란 제가 보통 요거를 정리해드릴 때 어떻게 정리해드리곤 하냐면 가장 중요한 표현들은 이렇게 커다란 대분류 속에 짜잘한 작은 분류들이 포함된다 라고 말을 하는 형태의 표현 있죠. 이게 각주로 들어와 있어도 어문 저작물에는 시, 문자 이런 걸로 포함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이런 식의 정의들은 정의인 척하고 있지만 포함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굉장히 연계가 돼서 조문을 섞어서 출제하는 선지들 구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항상 주목해야겠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이런 형태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우리 기본 강의 때 여러분 들으셨던 분들 다뤘던 문제 중에 이거 사용한 장치 연달아서 봤던 문제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정답률 떨어졌던 게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라고 말을 해놓고 토지의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점유자도 소유자 등에 포함된다. 이런 식의 개념을 사용한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빈출되는 장치다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4번 문제로도 넘어가 보면 4번 문제도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조문 보면 기선, 범선, 부선의 정의가 등장하고 있죠. 그럼 우리 이런 문제들은 흔히 정의가 일단 이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나오면 쓰인다 안 쓰인다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 정의를 지금 꼼꼼하게 읽진 않더라도 기선과 부선과 범선의 정의가 여기 첫 번째 조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활용한다고 하면 선지에서 서술을 해주고 이게 여러분한테 기선인지 부선인지 범선인지를 검토하게 시키는 형태의 선지를 출제할 때가 빈번하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2항도 마찬가지죠. 소형 선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호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건 소형 선박이라 한다. 역시나 커다란 대분류 속에 짜잘짜잘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한테 이 선박이 소형 선박인지 아닌지 물어보겠죠. 그래서 항상 같은 맥락으로 출제되는 장치들이다 알고 가주시면 그 판단 문제 풀면서 아마 여러분도 하셨을 거다라는 거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법조 문제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적인 일치부합 형태의 문제를 마주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내려가 보시면 저랑 같이 문제 풀 때 보통 선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 이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넣고 가야 되는 것들이 하나의 대분류가 또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진다 라는 형태의 개념을 우리 선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번에서 쌀에 따른 색깔도 존재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면 보리가 봄보리, 가을보리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 또 분류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 커다란 대분류가 짜잘짜잘 다른 분류로 나눠지면 또 하나 본문 속에서 그 둘을 섞어서 우리 뒤집어주는 오답선지 구성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기본강의 교재에 이론이 있었던 부분에 제가 이해충돌과 우리 공직부패에 대한 예제를 많이 넣어드렸었는데 그 문제도 보통 우리가 부패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이해충돌도 공직부패도. 물론 여러분이 행정학을 공부하면 뭐 이해충돌이라는 건 어떻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아닐 건데 일단 비슷한 개념지표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등장한다는 건 뭐가 공직부패고 뭐가 이해충돌인지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줄 거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 둘의 특성을 뒤바꿔서 오답선지 구성하는 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아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보통 바꾼다라는 게 출제자가 가장 좋아하는 장치가 우리 이항 대립적인 개념들이 기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단어가 낯설어 보이지만 높다 들으면 낮다 떠오를 거고요. 왼쪽 들으면 오른쪽 떠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이 이렇게 팔자 모양의 꿀벌이 춤을 춘다라고 하면 태양의 우리 방향과 반대 방향일 때 같은 방향일 때 이 교차점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지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지 요거 바로 선지에서도 아래와 위와 아래를 바꾸어서 오답선지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장치를 빈번하게 사용된다. 여기서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쌀에 대한 특징인지 어떤 보리에 대한 특징인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등장했다고만 해서 당연히 정답 판단하지 않으실 거죠. 정확하게 뭐에 대한 설명인지 연결까지 해서 옳은 선지가 되려면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옳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좀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우리 정리하고 들어가 볼 수 있어. 자,